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카카오가 좀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과연 정말 또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이 정말로 잘 갈까? 그리고 정말 밸류가 싸다고 해서 잘 가고 비싸다고 무조건 빠질까?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매수세로 집중을 받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집중을 받고 있느냐, 그 스토리가 더 중요하지. 현재 값어치 물론 중요해요. 근데 값어치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값어치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다른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 그 이슈가 무엇이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 특정 섹터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 회원님들께 아예 그냥 통째로다가 자, 이 종목들만 보세요 하고 딱 추려드리긴 했는데,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드리고 그 안에서 몇 개 종목들 같이 뽑아 드릴게요. 그래서 S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셀 기업이 이게 몸뚱이가 너무 두껍고 묵직해서 잘 안 가고 답답하고 하실 수가 있고, 또 카카오 포함 삼성전자며 대형주들 움직임이 또 둔탁하니까 많이들 지루해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녀석들의 뭐 각자 현재 보고 있는 PER, PBR, EPS 등등 다양한 것들의 지표를 살펴봤을 때 물론 비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그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보고 그 종목들을 비싸지만 그래도 고를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그 주식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천주들도 함께 좀 담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치껏 한번 캐치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냥 뭐 이 주식 어떻게 될까요? 이거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뻔한 대답이 필요로 하는 질문 말고요, 이렇게 좀 약간 일부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값어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른 현재의 주가 동향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은지 등등, 우리가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거 들고 가는 게 맞나요? 이거 그냥 좋은 건가요? 이거 뭐 버텨야 되는 건가요? 뭐 잘라버릴까요? 나 얼마에 샀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게, 이런 거 말고 그런 질문은 사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런 뒤에 해야 되는 대응 전략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략적인 고민인 거잖아요. 전략적인 고민은 분석이 마친 뒤에 그 추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시세가 급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미 다 두드려 맞고 고민을 하는 거면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먼저 분석을 한 뒤에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런 아주 그냥 우리가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을 만한 요런 댓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식으로도 중간중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리고, 같이 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 여러가지 전달사항이 있다면 그 전달사항이 해당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내용들 포함해서 여러가지 아무튼 조금 이렇게 퀄리티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같이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멘트 드리는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컨텐츠를 새롭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참고해서 코멘트 드릴 부분들은 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죠?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하실 때 환율, 요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항목이나 일정이다라고 뭐 여러분들도 기사나 이런 거 보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시장에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한번 그 이슈로 인해서 시세가 움직이면요, 그 움직이는 시세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두드려 맞고 지수가 두드려 맞으면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과열이 좀 잠깐 잠잠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슈에 대한 여파가 이제 뭐 더 이상 새롭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더 부각되고 거기서 더 확장돼 가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확산되어 가느냐, 스토리가 거기까지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은 시세들이 어디까지 움직이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이제 하락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 그렇게 조정 나왔던 종목들이 대체로 기술적 반등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도 반등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또다시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초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하거나 종목을 분석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무시는 할 수 없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년간의 최종 성과, 1년간의 최종 실적을 갖다가 발표하는 이제 그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실적. 자, 실적이라는 거는 또 여러분들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늘 있는 건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브리핑을 먼저 드려볼게요. 실적 시즌에는요,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상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의외, 알지 못했는데 남들이 아무도 모르고 이거 몰랐는데 그냥 서프라이즈, 그렇죠? 단순 서프라이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이던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이던스 대비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컨센서스나 가이던스 대비해서 부합하느냐 혹은 미달하느냐, 적정 수준이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 기준 100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 100억인데 21년도에 영업이익을 갖다 150억을 벌었습니다. 몇 퍼센트 성장이죠? 플러스 50%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50억 원을 벌었다고 쳐볼게요. 22년 벌 전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올 때 50%의 성장이긴 한데, 시장에서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는 60%의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프라이즈율이 어때요? 마이너스 10%가 되죠. 마이너스 10%만큼 기대치보다 못 나왔잖아요. 이랬을 땐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실적이 60%만큼 좋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으면, 주가가 반응을 했으면 이 10%에 대해서 실망만큼 뺄 거예요. 근데 주가는 못 갔어. 오히려 못 가고 있는데 예상치가 60%인데 50% 정도 나왔어. 잘 나왔네. 이런 건 좀 갑니다. 스무스하게 그냥 가요. 근데 반대로 예상치는 40%를 잡았는데 의외로 반전으로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예를 들어 플러스 막 70%야. 엄청나죠? 이런 거는 서프라이즈 대비해서 몇 프로? 플러스 75%의 서프라이즈율이 나타나겠죠. 예상보다 75%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났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서프라이즈죠. 이런 거는 주가가 못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빵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이 실적 가이던스 대비 주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를 쫓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에 따라서도 이제 채점을 매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좀 캐치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과거 대비해서 얼만큼 또 성장을 보였느냐, 우리는 결국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도 여러분들께서 21년 3월 달에 사둔 주식이 있어요. 근데 21년 3월 달에 사둔 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보다 21년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 지금 21년도 연간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지금 이 1월에서 3월까지 이 시간 동안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기 대비 여기 얼마만큼, 그러니까 과거 대비 얼마만큼, 대표적으로 YOY, QOQ를 이야기하죠. 전년 동기 대비 혹은 뭐 직전 분기 대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 대비해서 현재 발표한 이 성과가, 이 실적이 얼마나 놀랍냐를 보는 거예요. 실적 시즌에.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삥삥 돌아왔나 모르겠네. 아무튼 어떠한 기준 대비해서 기준 대비 현재 발표한 지금 실적 있죠. 그러니까 이 대비를 보는 거예요.
기준 대비 발표가 얼마나 좋았냐, 이거 대비 이거가 얼마만큼 놀랍냐 혹은 얼마만큼 실망스럽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실적 시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밸류가 싸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그랬던 게 LG 이노텍. LG 이노텍 지금은 난리 났죠. 지금도 멀티플이 한 9배, 8배 수준밖에 안 돼요. LG 이노텍이 지금 이때 당시에 19만원, 20만원도 못 미치던 이 시세에서는 멀티플이 3.6에서 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PER이 3.6에서 4배 수준. 미래 실적을 갖다 땡겨서 반영을 시켰을 때 너무나 저렴하죠.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 4년치 가지고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건데 점점점 올랐죠. 그러니까 올라서 그나마 지금 뭐 멀티플 한 8, 9배 수준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밸류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렇게 싼데 주목을 못 받고 있거나 싼데 너무 못 갔던 종목들이 모멘텀을 붙어주면서 동반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러면서 실적까지 부각받아서 더 오르는 이런 상황들. 대표적으로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부각이 되면서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새롭게 시세가 펼쳐져가는 초입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이 녀석이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알면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가 신호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조리를 하기 시작하고 비중관리, 단가관리. 그럼 이제 본격 스타트 딱 끊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수익이 난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진작부터 준비를 다 해왔죠. 이녹스 첨단 소재 16%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30%만 매도했어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면 30%만 매도해라. 수익금 자체는 적습니다. 왜? 아직 70%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 15%대 13, 13, 14 들고 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공포를, 위기를 기회로 가져오고 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중들의 곡소리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서 울부짖어. 이거 어떻게, 나 망했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라야 돼. 손절해야 돼. 손절했어. 나 손실 봤어. 그런 곡소리가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수익이 더 크게 난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도 남들이 이거 뭐야? 관심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주가가 못 가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즘 난리 났죠. 수급도 미치고 난리 났죠.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소분류, 소테마 중에서 기판이었고,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나 퍼포먼스가 있었고,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실제로 3분기 때 퍼포먼스 있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스타트인 거죠. 3분기 때 실적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 지금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주가가 못 가요. 베리베리 땡큐. 1차 매수. 빠지면 더 살게요. 1차 매수. 자, 빠지죠? 더 사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더 샀어. 그러고 나서 130%라는 수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원님들 실제로 다 절반은 전부 다 들고 있어요. 124%에 890만원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시죠. 뒤따라올 수 있는 인터플렉스도 지금 좀 빠졌지만 21%대, 많게는 30%까지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가져오고 있다. 코리아 서킷 113%,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난리 났죠. 잘 들고 가고 있고요. 1월 초 기준으로 이 수익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코리아 서킷 122%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울부짖는 그것과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 뭐 꼭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니셨으면 좋겠지만, 구독자분들이 울부짖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누군가는 이런 하락장 폭락장에서는 울부짖어요. 와, 진짜 못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손절했어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나 손실 많이 봤습니다. 이거 무슨 자금인데 저 몰빵했어요. 망했어요. 네, 죄송하지만요. 그런 소리들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곡소리가 더 심화될수록 우리의 매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라는 조건 하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회원님들께, 자, 기다려보세요. 이제 곡소리가 쏟아집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후비고 들어갑니다. 음봉에 매수를 해야, 쌀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코리아 서킷 지금 우리 회원님들 130%대 수익이잖아요. 종가까지 하면은 135%, 많은 분들은 135, 138% 지금 수익권을 유지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샀을 때
이게 단순히 여기서부터 올라서 100%다 이게 아니라 싸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 10% 갈 때 얘는 11%, 12% 복리 효과라는 그 가격에 대한 이론, 복리 효과를 누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샀어. 22,500원에 샀어. 지금까지 얼마예요? 40%예요. 40% 물론 크긴 큽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매력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 봤다. 뭐 맞아요. 기본적인 이론은 맞는데 복리 효과라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10% 올라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수익이 100%야. 지금 현재 코리아서킷도 100% 수익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10%가 올랐어요. 오늘 하루 10%가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110%라고 찍힐까요? 아니죠. 110%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가 복리라는 마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께 이런 핵심 종목들을 싸게 자꾸 사게 해드리는 이유가 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죠. 자, 막말로 그럼 이 종목 앞으로 지금 성장성 너무나 훌륭한데, 엄청나게 훌륭한데 아직 제대로 더 안 왔어요. 더 가야 돼요. 이 신고가 더 갑니다. 이거 더 갈 거예요. 안 팔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뭐 200% 이상 저는 그냥 봐요. 솔직히 250%까지 한번 100%대 수익률은요, 단기 급등주 한번 운 좋게 뛰어들면 여러분들 계좌에 한 번쯤은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주로 무너지지 않고 200%대 수익? 야, 눈 돌아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회원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200%대 수익을 계좌에 찍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올해에 그런 종목들이 저는 몇 개 있다라고 봐요. 많지는 않아요. 그 몇 개 제 눈엔 보여요. 싼 종목, 작은 종목을 사고 시총이 예를 들어 뭐 한 2, 3천억 수준, 3천억인데 6천억이 돼. 그게 100%인 거예요. 근데 시총이 5조야, 10조가 되는 건 힘들어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뒤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몇 개 기존에 VIP방 포함해서 유튜브에도 언급을 다 드렸어요. 메모를 하신 분들은 이미 뭐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종목이 100%, 200%, 150%, 100% 이런 식으로 막 4-5개만 여러분들 계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도 계좌가 알아서 커져요. 복리 효과로 계좌가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그걸 해드리겠다고요. 올해는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그걸 해드리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더 공격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멘탈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은 손 떼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의 속성도 모르고 그저 2020년도에 불장 만든 것 때문에 그냥 그걸로다가 막 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무거나 사면 뭐 다 가는 것 같고, 언제까지 그런 운에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들이 매수라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운이 따라줄 것 같냐고요. 안 따라준다니까요. 그럼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자, 종목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만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영상을 개수를 줄이고 영상의 길이가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를 시청하지만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막 10분 이상 영상을 챙겨 본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진짜 재밌게 보고 싶은 거나 그렇게 보고, 저는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 하이라이트 같은 거 막 10분, 12분, 뭐 15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집중해서 보기 힘든데 제 영상을 매번 이렇게 긴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그러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업적인 비중을 좀 최대한 줄이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드리자, 이 생각을 항상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좋은 건 좋은 대로, 그다음에 저도 또 알려드릴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영업적인 부분 어느 정도는 또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또 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고꾸라지고 많이 변동성을 보일 때 어느 쪽에 지금 뭔가 모르게 뭐 메이저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바로 2차전지 장비예요. 2차전지 장비 섹터가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장비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최근 바짝 시장 대비해서는 한 일주일 동안 너무나 좋은 시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네들은요 지금 메이저들이 건드리고 있어요. 메이저들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종목들을 좀 많이 뽑아봤는데, 지금 이미 뭐 데보마그네틱 같은 종목이라든지 V원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실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훨씬 더 있는 건 맞는데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유형이죠. 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도 좋고 수급도 빵빵하고 시총도 2,700억 수준 올랐는데 2,700억 수준이면 이 정도면은 좀 매력은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또 한 4%대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또 대응하기 또 어렵고,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런 소형주들은요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건 진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도 좋기는 한데 수급이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유일에너테크도 좋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 방향성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PNT, 2차전지 장비 중에서 대장으로 꼽힐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PNT예요. 좀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NT를 47,0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 한번 해서 스윙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원익 PNE도 괜찮아요. 근데 원익 PN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잠깐 일단 보류. 뭐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한 거를 좀 본다면 요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IS 밸류는 비싸요. 근데 시총이 1조 정도인데 밸류는 비싸요. 수주잔고에 대한 매력은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 퍼포먼스 있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메이저 고객사들과의 이 연결, 그리고 꼭 우리나라 셀 기업이 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쪽으로도 CATL 쪽으로도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CIS도 괜찮아요. CIS도 나쁘지가 않다. 근데 밸류적으로는 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하나기술도 수주잔고도 좋고 차트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도 빵빵해요. 그러면서 시간으로는 뭐 0.4%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시총 한 4,400억 수준. 근데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엄청 높이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해프닝식으로 들리는 내용이 이쪽 관계 업계자 일부에게 이제 전달 들은 건데, 모르죠. 그 기술력이 정말 어떨지는 저는 뭐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기술 같은 종목을 갖다가 58,000원 부분 그냥 편하게 접근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NCS, 하나기술 혹은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PNT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2차전지 장비 쪽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일정에 맞춰서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급도 그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적 또한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올 텐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치에 얼마만큼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하반기에 너무나 지나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묻어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치에 좀 조금 미달, 이 정도, 어느 정도 한 5에서 7% 정도의 컨센 미달 정도의 레벨은 시장에서 이제 너그러이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 물가 비용 혹은 뭐 물류 비용 이런 것들로 이익이 조금 그래도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두 좀 하고 보셔야 된다는 점, 그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종목 언급을 좀 드립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이거와 별개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또 크게 기대되는 종목, 이제 막 신호탄을 쏴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또 따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앞쪽 영업에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뒤에 보시는 분들, 여기까지 진짜 내가 영상 풀로 시청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보답 정도는 받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2022년 이제 시작했잖아요. 2022년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종목들, 정말 뭐 잡주, 테마주 이런 거 말고, 뭐 대통령 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100% 간다, 저거 사둘자 이런 거 말고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더 큰 종목들 말고 성장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내가 매수해서 100% 200% 갔을 때 그 매수가로 다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을 최소 3개에서 5개 여러분들 계좌에 꽂아드리는 게 저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표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그 감사한 의미로 이번 영상하고 뭐 다음에 또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플러스로 제가 1+1을 별도로 게릴라 이벤트를 한번 또 적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는데 플러스 88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홍길동 플러스 88이라고 문자를 같이 보내주셔야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겠습니다. 88이라고 붙이신 분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푹 쉬시고 우리 또 한번 다음 주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